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던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에 쥔 스마트폰과 끝없는 영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와 부딪히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화면 속 짧고 강렬한 자극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체벌의 옹호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명확한 경계와 질서를 알려주지 못하는 부모의 태도를 비판하는 경고입니다. 그 경계가 사라질 때 사회성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은 흔들리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 절제가 사라진 시대, 아이들은 점점 더 자극에 익숙해지고 동시에 더 쉽게 좌절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관계 맺음은 약해지고 사회성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습관과 태도는 곧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그리고 부모가 세워주는 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터슨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입니다. 왜 부모의 훈육과 규율이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지, 왜 처벌을 피하는 태도가 결국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규율이 함께할 때에만 아이가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이를 키우는 길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내는 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아이들의 사회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웠습니다. 어울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을 화해로 마무리하면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익혔습니다. 싸움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화해 속에서 용서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친구와 부딪히는 대신 화면을 바라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켜고 자극적인 영상 속으로 도망칩니다. 불편한 감정은 대화와 화해로 다루어야 하지만 그 과정을 건너뛴 채 손가락 몇 번의 스크롤로 회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회성의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빠른 보상만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좌절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작은 거절에도 무너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배려는 훈련되지 않습니다. 사회성을 키우는 필수 과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아이를 방치하면 세상은 그 아이를 더 가혹하게 벌할 것이다. 부모가 훈육을 회피하면 그 공백을 사회가 채웁니다. 그러나 사회의 벌은 언제나 부모의 벌보다 가혹합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직장에서 현실은 결코 아이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기다림과 인내, 절제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 차이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도망치고 책임을 지기보다 남 탓을 하며 결국 고립됩니다. 그 고립은 또 다른 자극을 찾는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아이의 사회성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피터슨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규율을 세우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이라는 훨씬 냉혹한 교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 시대는 단순히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사회성의 훈련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아이 자신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처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폭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처벌이라는 개념이 곧바로 체벌과 동일시되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조던 피터슨이 말한 처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에게 경계와 질서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 선을 어겼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규칙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규율과 제약은 곧 길을 안내하는 지도이자 위험에서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만약 부모가 처벌을 두려워해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스스로의 충동에 이끌려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이기심, 작은 공격성, 작은 거짓말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그 운명은 아이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피터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부모가 아이의 비위를 맞추며 모든 것을 허용하는 태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위험한 행동을 제지해야 하고 책임을 가르쳐야 하며 잘못을 했을 때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훈육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규율 없는 사랑은 아이를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제때 작은 처벌을 피하려다 보면 결국 아이는 더 큰 벌을 사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행동은 괜찮아. 고쳐야 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 습관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작은 예절의 위반이 방치되면 사회성의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장난감을 던졌을 때 부모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간다면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건 괜찮은 방법이야. 그러나 학교에 가면 그 행동은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교사의 지적을 받으며 결국 아이는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훈육은 아이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분명한 경계를 세워주고 그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전할 때 아이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키워갑니다. 훈육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훈육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처벌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곤해.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자.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은 그 순간만큼은 부모를 편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집안의 공기가 금세 조용해집니다. 부모 스스로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작은 잘못이 반복되고 한 번 허용된 행동은 다시 되풀이됩니다. 그렇게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더 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작게 바로잡을 수 있었던 습관이 커져서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작은 싸움을 피하려다 내일 더 큰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모가 처벌을 회피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부모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갈등을 감당하기 싫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싫고 아이에게 화내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의 작은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감정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가 처벌을 회피할수록 아이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는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작은 규칙을 무시한 아이는 더 큰 규칙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가 맞닥뜨리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훈육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차갑고 가혹한 벌입니다. 따라서 피터슨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이의 미래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부모가 편안함을 선택할수록 아이의 삶은 불편함과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금의 갈등을 감내할 때 아이의 내일은 더 단단한 질서와 안정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멈추게 해야 하는가? 부모라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아이는 방종에 빠집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충동에 지배당합니다. 반대로 규율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억눌리고 위축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선택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규율은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절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을 때 아이는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가드레일이 없다면 아이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바로 그 가드레일입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너무 좁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숨이 막히고 자유를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결국 부모의 눈을 피해서 반항하거나 숨겨진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울타리가 너무 넓다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스마트폰을 아무 제한 없이 주어버린다면 아이는 무한한 자극 속에서 절제력을 잃고 사회성을 잃습니다. 이는 곧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훈육의 핵심입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경계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경계 안에서 실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는 배움이 되고 작은 처벌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놀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자유와 책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부모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허용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감정을 표현할 자유와 동시에 행동의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규율과 자유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규율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유 없는 규율은 억압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되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사회적 존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훈육은 거창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아이를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을 다루는 것이 결국 아이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떠올려 봅시다. 밥을 먹고 난 후 그릇을 치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기 싫다는 이유로 숙제를 미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낸다. 이런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부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애가 크면 알아서 고쳐지겠지. 그러나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아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결국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무질서는 점점 커집니다. 오늘은 작은 거짓말 하나로 끝났지만 내일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자랍니다. 오늘은 밥상머리의 작은 무례였지만 내일은 사회생활에서의 큰 결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작은 순간마다 경계를 세워준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이가 숙제를 미루면 부모는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면 부모는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작은 교정은 아이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로잡아라.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 한 번의 훈육이 내일 아이가 친구와 어울릴 때 배려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작은 제지가 내일 아이가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부모가 세워준 울타리가 내일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훈육은 순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훈육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작은 훈육이 쌓일 때 그것은 아이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곧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지금의 작은 훈육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꾸준히 바로잡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착하게 행동해라. 예에 바르게 살아라. 절제해야 한다. 부모는 수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말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이는 혼란을 느낍니다. 말은 공허해지고 행동이 진짜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아이에게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모순입니다. 부모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면서 화를 참아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면 아이에게 절제라는 개념은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보여주는 모범은 아이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부모가 시간을 지키면 아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부모가 갈등을 차분히 해결하면 아이는 대화의 힘을 배웁니다. 부모가 절제하며 행동하면 아이는 절제의 가치를 몸으로 익힙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가 단호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상에서 작은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에게는 그것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결국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훈육은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는 아이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만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스스로의 삶을 다스릴 때 그 모습이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는 평생 동안 아이의 내면에 남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조던 피터스는 우리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 말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치 아이를 억압하거나 무조건적인 체벌을 옹호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아이에게 분명한 경계와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주고 그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배우게 하라는 강력한 충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분명합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잘못은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결국 아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편안함을 위해 갈등을 피할 때 그 대가는 결국 아이가 치르게 됩니다. 작은 훈육을 미루면 아이의 삶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작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사랑은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의 눈물 한 방울이 내일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절제하면 아이도 절제를 배웁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하면 아이도 책임을 배웁니다. 부모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아이도 진실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은 책 속의 교훈이 아닙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작은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훈육을 망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훈육 하나가 아이에게 평생의 질서를 심어줍니다. 작은 모범 하나가 아이에게 평생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작은 규율이 내일 아이의 삶을 바꾸고 그 아이의 삶이 결국 사회를 바꿉니다. 아이들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규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가 작은 용기를 낼 때 아이의 내일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와 눈을 맞추고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땐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온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훈육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비로소 자유롭고 책임 있는 존재로 자라납니다. 부모의 작은 결단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모의 작은 훈육이 사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의 작은 용기가 당신의 아이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킬 것입니다.